구독, 좋아요. 이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가 된 중국 정부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공식적으로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네네 맞아요. 네, 저렇게 선동을 하시면 선동이 안 아니라 될 것 저분은 같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초청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공식 보도가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대해서 네.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얘기를 하려던 게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네. 정성호 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재판이 중단되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것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네. 아예 지금 한술 더 떠서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직접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이재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목적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한 목적 자체가 본인에 대한 방탄이었음을 증명한 것이 지금 정성호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법의 영역도 완전히 사유화하겠다. 사법 권력도 사유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서 저는 굉장히 위태로운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성호 의원이 뭐 몸에 근육이 많니 이런 걸 가지고 또 언프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추해 보인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본인 몸에 대한 근육이요? 네네. 그런 것들로 지금 어필을 막 하더라고요. 아니 네. 이 나이 지긋하게 드신 사람이 근육이 많고 적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지만 뭐 근육이 있다 이런 걸 하면서 마치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임자인 것처럼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굉장히 구태한 그들이 늘 사용해오던 방식인데요. 그 와중에 이제 완전히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성호 후보자를 가리켜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발언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안을 계속 남발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정말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명 강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탄핵을 추진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성호뿐만 아니라 이번에 장관 인선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은 뭐 정은경 대표적으로, 네. 이 정은경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코로나19 주식 논란이 일자 뭐라 말했냐면 최근에 잘못 보도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청문회에서 과연 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말끔하게 해명을 좀 할 걸로 보입니까? 아니요, 안 하겠죠. 그냥 제가 지난주에도 제명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든 본인이 투기해서 논란이 되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태양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든 말든 그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늘 그런 식으로 일관해 온 것이 이재명스러움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예. 우한 코로나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자유를 굉장히 억압해오는 정책들을 최전선에서 펼치면서 부적절한 프로파간다를 추진을 해왔던 인물이고, 제가 그 송미령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역시 썩은 관료 기득권의 표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기만하고 속이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 민주당 기득권에 충성을 해왔었고, 그 대가로 이제 본인이 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이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에는 뭐 그런 도덕성 논란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민주당이나 좌파 쪽에서 공세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굉장히 더 센 공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마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민주당은 논란이 있든 말든 임명을 무조건 강행을 해버리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성을 제기를
하더라도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인물들이 활개치도록 그럼 우리는 그동안 왜 이렇게 무력하게 내버려뒀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을 보면 완벽한 충성도에 따른 완벽한 보은 인사 정도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장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문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재명스러운 장면은 민주당이 특활비 관련해서 특활비 예 맞아요. 우리가 예산안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11월, 12월부터 작년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들이 전액 삭감을 했었으면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을 해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니까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또 증액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결위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영악하고 참 교활한데 이 영악하고 교활한 적을 상대함에 있어서 늘 정직성만 강조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사실 많이 듭니다. 이기는 방법을 과연 이 당은 알고 있는가라는 것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런 부적절성과 부도덕성과 정말 저급하고 저열하고 비열한 장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고 정말 지칠 만큼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길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얘기하신 거랑 연결되는 네. 것 같은데 다음 토픽 이제 자막 띄워주시면은 네. 김어준 씨가 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아니 뭐 문재인도 가고 김민석, 정청래 뭐 정치인들이 대거 범여권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김어준이 형님 이러고 문재인이 아우야 이러더라고요. 네. 아니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진짜 무슨 어떤 종교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김어준의 콘서트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역겨운 장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사실상 친문 세력들이 지금 정청래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모인 장면들 그리고 김어준이 저는 이재명 정부를 좀 비웃는 듯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김어준이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상의 실권자는 본인들이고 본인들이 너를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의 말에 따르라는 시그널로 저는 보였습니다. 약간 힘을 과시한 것이다. 네네. 사람을 동원해서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한 장면으로 봤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거기 참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들 지금 계속해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어기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굳이 또 저 자리에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전 저 자리에 있었을 갔겠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콘서트 자체를 또 기획한 게 누굽니까? 탁현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또 기획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기득권, 민주당 내에서도 기득권 세력이죠, 이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성골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다소 압박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민주당이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본인들은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가 아니라 네,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참석도 하지 않았고 저 자리에 배제가 되어 있는 그림 자체가 본인들이 박찬대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말 가장 가깝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은 배제하고 지금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자체가 박찬대가 아니라 친명 박찬대가 아니라 친문 정청래여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또 지금 김어준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이죠. 꽃이라는 이름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 사이트에서도 계속 정청래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맞아요. 것으로 방송도 하고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부 여러 가지 권력 구조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참 이재명 싫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더 싫다고 하는 분들이 제 또래들에는 꽤 많더라고요. 많죠? 예. 저희가 문재인 암흑기 때 어떻게 그 시기를 짓밟혔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암흑기가 열리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10대, 20대, 30대 시절을 그런
끔찍한 사회주의 암흑기 속에서 우리가 보내야 될 운명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저들이 가장 끔찍한 괴물처럼 보이지 않나. 그리고 저도 보면서 어떤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예. 나오는 사람 잡아먹는 괴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괴물들의 모습과도 좀 흡사해 보이지 않았나. 김어준이나 저런 정말 이 사회를 망쳐온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끔찍스럽다, 역하다라는 느낌까지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론 저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조차도 적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선골로 인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됐는데. 네. 본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이번에 저렇게 모여서, 사실 뭐 친문 좌익 기득권 열병식이다라는 표현도 어떤 분들은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세를 과시해서 본인들의 명령을 따르라라는 신호를 준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뇌물죄로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와중에 저기에 가서 김어준 동생 형이라고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역겹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 염치라고는 없는 사람들끼리 세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들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급을 나눠서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세를 과시하는 모습들, 참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암덩어리들끼리 모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참 이게 그래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 저희 이 김어준 콘서트와 또 김어준과 이재명의 이런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에 네.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냅둬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추석 뉴스로 뭐 검찰이 해체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법률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로 이들은 검찰을 이제는,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 개혁이라는 걸 꺼냈다면은 검찰 해체 진짜 할 기세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청 해체 발언이 계속 지금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저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계속 검찰개혁 이야기를 나오면서 검찰을 악마화했어요. 검사들을 악마화했죠. 근데 검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범죄자를 기소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근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또 분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해서 결국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또 분리를 시켜서 검찰 권력을 약화를 시켰죠. 약화를 시킨 상황에서 이제 아예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무법천지에 살고 싶은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검사를 살면서 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그렇죠.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그래서 참 이들이 이제 범죄자를, 정말 역대급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전과자들이 장관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예 검찰 기능까지 마비시키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숨긴다거나 은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검찰청 해체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들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뒤틀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이재명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해체 발언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구조들 그리고 모든 질서를 다 짓밟는구나 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꼈고, 근데 다만 정성호 의원이 했던 이야기는 검찰 해체까지는 극단적이다라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은 알 수 없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제 바꿀 줄 모르죠, 그거를. 네, 이들이 뭐 말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이 장관이 되어야 하고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가 급하기 때문에 이 어젠다에 대해서 미루겠지만, 계속해서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검사를 악마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